찰싹 선생님 영화 탑10 드디어 대망의 3위 영화를 알아보죠. 3위는요. 헤이 거기 이봐 지금 뭘 쳐다봐 내 손에 총으로 쏴버릴까 우린 이제 전쟁이야 언제부터 그러냐고 바로 전생이야 Everybody put your hands up Say yeah Say yeah Say yeah yeah 진욱이 yeah 시끄러 yeah 이제 책 좀 봐라 yeah 자 Freedom Writers 어우 적절한 소개. 시끄러. 아주 적절한 소개였어요. 프리덤 라이터. 예, 프리덤 라이터스 2007년작입니다. 리처드 라그라브네스 감독의 영화고요. 힐러리 스웬크가 주인공 에린 그루웰 역으로 나왔습니다. 예. 에린 그루웰은 실제 인물이죠. 네네. 그리고 실제의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패트릭 댐시가 힐러리의 남편 스콧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스콧 글렌이라는 배우가 아버지 스티브로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은 양들의 침묵에서 크로포드 FBI 국장이죠. 그렇죠. 예, 많이 늙었더라. 예, 늙었죠. 에이프릴 에르난데스라는 배우가 에바라는 히스패닉 계열의 주인공처럼 나와요, 예, 여기서. 예. 메인 화자죠. 이 그쵸, 친구가. 예. 예. 그리고 마리오라는 배우가 안드레라는 흑인 마리오는 뭐 나옵니다. 랩 아티스트. 네. 그렇죠? 진혁이는 알아? 잘 몰라요 아, 그래. 이름만 알아요 이멜다 스탠턴이라는 배우가 마가렛 선생님이라고 기존에 이제 있던 예, 원래 있던 선생님. 그래서 계속 이 에린 선생님이랑 부딪히는 부딪혀. 예, 그런 예, 역으로 이 선생님 저 해리포터에도 선생님으로 나오죠. 예, 나중에. 맞습니다. 예. 거기서도 깐깐한 나쁜 선생님 나오죠. 네.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원작 책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네, 프리덤 라이터스는 나온 지 한 6, 7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때문에 투 서윗 러브가 빠졌습니다. 저희 순위에서. 왜냐면 같은 컨셉이고 비슷한 일인데 비슷한 얘기를 이건 근데 싫어하고 그런데 그 투 서윗 러브가 거의 뭐 50년 전 영화죠. 근데 11위 영화에 그것 빠졌네요. 이거랑 다 같이 맥락을 하는 그 덴저러스 마인드. 아, 덴저러스 마인드? 위험한 아이들. 그러네요. 예. 뭐 워낙 이런 영화 많은데. 그러니까 망상에서. 같은 그 와이나 선상에 세 없나요? 덴저러스 마인드? 없어요. 아. 예, 뭐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코치 카터나 무슨 뭐 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좀 불량 청소년들을 잘 계도해서 감화시켜가지고 애들을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건데 프리덤 라이터스는 내가 이때 이 영화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실화인데 얘네 이렇게 살벌한가? 맞아요 깽단. 갱 그리고 여기가 배경이 LA에 있는 롱비치잖아요. 그렇죠 그죠 캘리포니아. 그 학교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롱비치라고 하면 완전 휴양 도시. 그쵸. 그리고 아름다운 곳. 뭐 이렇게만 사실은 이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그 학교의 모습은 정말 살벌하더라. 말도 안 돼요 그쵸. 뭐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같지. 학교가 이게 말이 돼요 아,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미국 그 공립학교들의 현실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마약 사고 팔고. 단순히 그거보다 이제 이거는 진짜 인종 간 문화의 민족 간 갈등이 뭐 거의 전쟁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예. 투쟁이야 그냥 삶이 예. 어린애들이. 게다가 이 배경이 이게 뭐 94년인가 그렇죠. 예. 힐러리 스웬크가 이제 여기로 부임하는 해가 그게 LA 폭동이 92년인가 있었잖아요. 예. 그 그 직후네. 폭동 예. 직후라서 너무 흉흉한 상황인 거지. 아주 살벌한 그 바로 몇 년 전에 이렇게 총질을 했던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히스패닉계들 라틴 히스패닉계가 있고 흑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안계도 있고. 아시안들이 베트남,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죠. 캄보디아 이쪽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입안에는 또 백인애도 하나 있어. 그렇죠. 백인이 소수야. 걔 혼자 진짜 두려움에 떨면서 앉아 있죠. 예. 그 뭐 나는 그걸 보고서 야, 이 정도야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우리 애들 싸우고 이러는 건 장난이더라고. 정말 총을 가지고서 가출해가지고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죠. 예, 눈만 마주치면 그냥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예. 중간에 이 무슨 라인 게임 뭐 예. 이런 걸 하잖아. 그래서 테이프 쫙 붙여놓고. 그렇죠. 테이프 붙여놓고 그래서 뭐 가까이 친구나 누가 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애들이 다 거기 모이잖아. 그런 식으로 아주 살벌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뭐 그런 덴저러스 마인드 그 덴저러스 마인드도 여기다 비하면 아주 뭐 이뻐 귀여워 귀염둥이야.
근데 이게 이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불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영화는 불량함이 느껴지지 않고 무서워. 무서워요.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애들이 정말 거기서 툭 튀어나온 애들 같아. 그 깽단에서 거기 제일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시큐리티가 있는 거야 학교에. 그렇죠. 이건 선생님도 아니야. 그쵸. 그냥 경비가 있어서 경비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가 싸우면 말리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 학교냐를 그거에서 볼 수 있죠. 뭐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스토리를 차 과장이. 예, 스토리 전문가. 예, 이 살벌한 학교에 동부 출신의 아주 잘 교육받은 그런 여성, 젊은 여선생님이 부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교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뭔가 의욕에 차 있긴 한데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런 표정이죠. 예. 의욕적인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죠. 그 심지어 이 아버지가 이 선생님의 아버지는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운동가예요. 근데도 딸이 이 학교에 선생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되게 불만스럽게 생각하죠. 네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잖아. 걔네들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를 딱 구분해서 얘네들은 그 수준이 아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을 들어요. 랩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엘드리지 클레버라는 사람 두 사람을 들어. 근데 그냥 살짝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군가요? 랩 브라운은 FBI가 그 모스트 원티드 리스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지 그 현상 수배하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였냐면 법정에 출두하는 걸 거부하는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0번이 넘도록 뭐 수반장 발부하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런 것들로 아주 흑인 대표적인 운동가로 되어 있어요. 법정 출두 거부자고. 엘드리지 클레버는 뭐냐면 그 블랙 팬서 파티. 팬더당. 팬더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하던 저 대표적인 흑인 운동가죠. 말콤 X. 말콤 X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는 작가예요. 대표적인 근데 그 이 사람 책이 둘이 소울 온 어땠다고? 아이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잠깐 언급해. 이 아빠가? 얘네들은 이 사람도 모를 거다. 그럼 얘네들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 모르잖아. 정신을 그러니까 나도 몰라서 찾아본 거야. 잠깐 나오고 넘어가니까. 그 너의 작은 힘으로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세계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엘리트주의 약간 있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정으로 바위를 다듬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친구가 되고 그렇죠. 그 과정이 그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모티브가 되는 얘기는 안내일기 그렇죠. 를 중심으로 홀로코스트가 생긴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에린 선생님이 그 유태인 히틀러의 유태인 말살 그리고 유태인 탄압을 가지고 애들한테 처음에 접근을 해. 그걸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야. 증오심.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애가 누굴 그렸는데 그걸 옛날에 유태인들을 그렇게 히스패닉이 말하자면 블랙을 묘사를 한 거야. 묘사를 해서 입이 이렇게 두껍게 나온 거를 그래서 다 돌려본 거죠. 그래서 다 끌끌거리고 웃는데 마지막에 딱 전달받은 애가 자기야. 자기를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침울해서 딱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딱 뺏어가지고 이게 상징인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냐 하면서 홀로코스트를 딱 얘기해요. 저 옛날에 유태인 혐오주의자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거든 애들은. 그때까지도 애들은 어떤 상태냐면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그럼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 맞아요. 우리 내일 당장 죽을지 쟤네들하고 싸움 붙으면 나는 내일 당장 죽을지 오늘 당장 죽을지 몰라. 그쵸. 선생님 뭘 알아요? 이런 식으로 개겨버리잖아. 그렇죠. 그 선생님이 처음 부임받고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30명이었던 친구들이 18명, 16명, 9명, 그리고 줄어들죠. 나중에는 2명만 남게 돼요, 교실에. 맞아. 애들이 안 오지. 그렇죠. 수업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다른 분이 아이들을 쭉 데리고 오면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이 아이들에게 좀 다른 학습 방식을 또 다른 교수법을 좀 해줘야겠다. 그렇게 이제 시향이 되는. 스토리는 끝났나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가 그 안내 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안내일기, 안내일기 그 밉기스인가 뭐 그 할머니 데려오는 거. 안내를 숨겨줬던 실제 인물이 있는데 그 실제 인물을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데려오는 인터뷰를 성사를 시켜요. 그렇죠. 아이들이 쓰고. 성금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너무 이제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몰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달라지고 또 선생님도 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실제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의 뭐 저녁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마련해서 그 얘기들을 듣게 하고 근데 또 이렇게 노력하는 와중에 이 선생님의 남편은 떠나고 이혼하죠. 예, 학교에서는 또 미움을 받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썼던 일기 그 일기가 출판이 되면서 그렇죠. 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또 실제로 이 교실에서 있었던 203호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친구들의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렇죠. 진짜 대학과는 멀어 보였던 친구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렇죠. 예,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마지막에 이야기로 자막에 그런 예. 게 뜨죠. 그리고 프리덤 라이터스 재단도 설립이 되고 이게 프리덤 라이터스인데요. 이게 옛날에 그 흑백 차별에 반대하는 프리덤 라이더스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그쵸.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바꿔서 그쵸. 흑인들을 흑백이, 앞에 앉히고 백인이 뒤에 앉아서 여행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돌아다닌 거야. 근데 이제 남부 이런 도시 가가지고 막 화염병 같은 거 맞고 불 지르고. 희망 버스 이런 거 비슷해요. 그렇죠. 버스 희망 버스랑 그렇죠. 비슷하죠. 똑같은 말이야. 아, 예.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되게 처절하게 했어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때리고 린치하고. 쿠클럭스 클랜 이런 거 있죠. 애들이 나와가지고 불 지르고 그래서 버스가 뭐 박살이 나고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건데 희망 버스처럼.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프리덤 라이더스예요. 라이더가 이제 뭐 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프리덤 라이터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영화 제목도 됐고 선생님이 이제 힐러리 스웬크 이 에린 선생님이 이 노트를 자기 돈을 막 사가지고 다 나눠주잖아. 자기 얘기 써보라고. 근데 아니 이 선생님은 오 선생님은 어때요? 이 영 봤죠? 저는 지금 학교에 발령 받았을 때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 선생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거기는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영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발령 받았을 때 그때 보고 이제 이번에 다시 본 건데 그때 봤다가 지금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게 저는 아우 되게 감동적인 한데 난 못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최강님이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중간에서 보면은 애들이 안내일기 보면서 되게 감동받고 그쵸. 거기 막 몰입하고 하나를 딱 던져주면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교육을 못 받았었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순수하니까.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 뭐 공부해라. 그러니까 입 다 질려버리는 거죠. 애들을 감동시키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요즘 애들은 다 뭐 알고 그 정도쯤이야 뭐 애들. 또 부모들이 또 그게 아마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분노를 조절하는 것보다 시니컬한 이 비틀어짐을 조정하는 게 훨씬 어렵죠. 맞아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거지. 아무튼 던지면 예. 터져버리는 폭탄 같은 근데 존재. 이 학교 여기서 나오는 학교가 원래는 되게 명문 사립 고등학교였대요. 그런데 그렇죠. 국가 영화에서. 시책에 따라서 예. 이제 이 공립하면서 이제 이 막 인종 성는 그렇죠. 약간 시범학교 같은 개념이 된 그렇죠. 거죠. 이제 평준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보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돼서 이제 애들을 좀 섞어보자.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들 자체가 시니컬해져 쟤네들 있죠. 때문에 이 학교가 망쳐졌어라고 그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선생님들은 여기가 그 얼마나 바보 좋은 같은 학교였는데. 시책 때문에 우리가 똥통 학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그리고 힐러리 스웬크한테도 그 얘기를 해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제 힐러리 스웬크는 너무 이 열정과 사명 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간에 보면은 교사 돈이 막 드니까 그 학교도 보조를 안 해주니까 투잡을 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해서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노트 사주고 책 사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거 어때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투잡을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그렇구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행복 수업을 하고 뭐 애들한테 이것저것 경험을 해주려면은 우선 돈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쵸. 재료를 사야 되니까. 학교에서 그냥 안 줘요? 책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진짜 작은 포스트잇 하나라도 풀이라도 가위라도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려면 그건 사비로 한다. 사비로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매년 제 그쵸.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3월 달에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는 닭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닥치고 공부. 닥치고 공모. 공모? 네. 공모?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 공모하는 네, 거. 예son 공부할 때 정말 3월 달에 그때는 이제 애들을 케어해주고 애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을 위해서 미친 듯이 막 무조건 공모라는 공모는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돈을 따면 지난주에도 이제 그 돈을 따서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외부 강사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뭐 몸으로 체험하는 수업에서 신촌에 무슨 대학교 몸풀학과 무용과 선생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특강 같은 걸 해줬더니 정말 애들 표정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져. 행복한 그런 수업을 또 했죠. 네. 여기 학교는 되게 가난해요. 진짜 돈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없어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담배에 제일 많은 게 교육세인데 교육세다 어디다 썼냐고. 담배값 2,000원을 올려놓고서 선생님이 공모하느라고 3월달 수업을 네, 이상 죄송하고요. 지금 여러분은 흡연자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난 담배도 줄인다고 그래서. 예, 아무튼 이 열정적인 에린 그루웰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힐러리 진짜. 스랭크. 근데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내가 힐러리 스랭크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참 그렇게 예쁜거나 이런 얼굴은 아니잖아. 그쵸? 사실. 힐러리 예. 스랭크 약간 입도 크고 막. 이 영화에서는 예쁘던데요? 영화에서 예쁜가? 예, 예쁘던데. 우리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네. 뭐 힐러리 스랭크의 매력에 많이 빠졌지만. 갸가 갸요 이런 생각 들던데. 그쵸. 맞아요. 우리 코어도 했었죠 코어. 네. 힐러리 스랭크 소녀는 울지 않는다 이런 거 안 했었나?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거 좀 그건 너무 밑바닥이야. 아무튼 진우가 예. 이 영화 어땠어? 뭐 이렇게 말을 아니, 난- 말을 더듬으면서. 진욱이가 나는 어디서 울었을지 알 것만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울었게요? 몇 번 울었을 것 같은데. 몇 번 울었어요? 몇 번 울었게요? 그치. 몇 번 울었어? 몇 번? 아니 뭐 몇 번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나는 거기 그 약간 등치 큰 애 있잖아. 예. 그 나중에 그 교실에서 네네네. 자기가 쓴 거 이렇게 읽는데 그렇죠. 존재감 없던 아이. 존재감 없던 애. 그렇죠. 등치는 큰데 존재감 없던 예. 약간 그 히스패닉 걔가 자기 자기 얘기 집에서 하는 쫓겨나고 예. 여기가 집이다. 뭐. 집에 없다가 진짜. 이제 예. 그 얘기할 때 놀랐어. 너무 뭉클하더라고. 그럼요. 거기선 뭐 다 보시는 분들은 다 눈물을 자아내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걔가 처음에 그러니까 쟤가 있었나? 막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 제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학교 초부터 같이 있던 친구라고. 이름 뭔지 알아? 나도 잘 몰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근데 걔가 이 프리덤 라이트 쓴 거를 읽는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그 아까 전에 그 라인 게임이 나왔잖아요. 저는 라인 게임이 그게 이상하게 그거부터 좀 뭉클해졌어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서로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그렇게 가까이 서로를 마주한 적이 없을 거예요. 라인의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라인으로 가까이 갈수록 사실 표정이 굉장히 적대시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처음에. 어색해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표정이었다가 이게 횟수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할수록 눈이 약간씩 이렇게 좀 촉촉해지죠. 예, 약간 풀리는 약간 풀리는 요거를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사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까 전에 이제 오상님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너희가 이 친구를 잃어본 적이 있냐. 많은 친구들이 가까이 성 가까이 갔다가 명수가 나오잖아요. 그치, 맞다. 예, 3명 이상, 4명, 5명. 사실 굉장히 슬픈 추억과 기억을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추억이라고 거죠. 하지 않죠. 예, 그렇죠. 슬픈 진짜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그런 마음의 문을 얼마나 닫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하면서 사실 좀 나는 많이 그 장면에서 이 아이들을 묶어주는 거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동병상련. 예. 동병상련. 그러니까 제일 예, 서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나도 친구를 많이 잃었고 그렇죠. 쟤도 친구를 많이 잃었구나. 우리가 그쵸.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친구를 잃었고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거에서 서로 이렇게 그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눈이 풀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관통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이바라고로 만들죠. 에바라고 해야 되지. 에바가 그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그 같은 히스패닉 편을 들어서 약간 위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얘 아버지는 감옥에 있잖아. 그렇죠. 그냥 이 멕시칸 갱단의 두목이잖아. 아버지가. 근데 얘가 나중에 법정에서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거지. 진실을 그 안네 프랑크 얘기 계속 보고 이랬기 때문에 얘가 그런 용기를 내요. 그게 진정한 용기지. 뭐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드라마타이즈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쫓기죠. 나중에 실제 그렇죠. 증언을 하고 나서 같은 그 동족들끼리 그렇죠. 동족이라 그러니까 좀 웃긴데 예. 하여튼 거기 같은 편끼리 같은 편에서 얘를 이제 밀고자 배신자라. 배신자. 예. 그렇죠.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M1 흑인 애가 이제 살인죄를 뒤집었을 뻔했는데 걔도 이제 다 포기했지 사실. 걔도 근데 되게 당황스러워하죠. 나중에 당황하잖아. 그 증언에 그런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바가 증인이 되는 그 사건은 이렇게 가고 이제 에린 선생님의 아주 불굴의 정말 이 순수하고 그 열정 그거가 이제 같이 가죠. 그 선생님은 이 교실, 이 현실을 사실 안 믿어요. 한동안 계속 부정해요. 분명히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근데 한번 좀 충격적인 일을 선생님이 직접 겪죠. 뭐냐면 교실 안에서 안내 얘기하면서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왔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홀로코스트가 뭐죠? 라고 물어보고 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백인 친구 한 명만 아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그러면 총을 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그 백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 전부 손을 드는 예 거기서 선생님이 조금 아마 좀 아직 안 해. 멘붕. 이러면서 야, 이 정도야? 헐 대박 뭐 이런 나는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내가 보기엔 교감 같아. 그 와중에 굉장히 반대하는 여선생님이 교감 같아. 교감하고 이제 서로 처음 얘기할 때 진주 목걸이를 딱 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준 귀중한 거고 나는 이걸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간다는 어떤 상징적인 거기도 하고. 근데 계속 그 진주 목걸이를 쳐다보잖아. 그렇죠. 저거 위험한데? 라고 보잖아요. 계속.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싸움을 해야 된다. 법정에서 내가 변호사가 돼서 싸워줄 수 있지만 그 전에 싸울 수 있는 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굉장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 진주 목걸이 때문에 딱 이렇게 벽이 딱 쳐지는 거야. 저 위험한데. 그렇죠. 진주 목걸이 하지 말고 다니시죠. 나도 조마조마한 건 뭐냐면 저 진주 목걸이가 보이면서 누가 총을 꺼내는 장면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 진주 목걸이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건이 안 터져요. 그렇죠. 뭔가 이 관객의 어떤 방향을 살짝 밀어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암시가 같은데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아니 선생님이 사실 스스로 깨닫죠. 예, 자기는 사실 진주 목걸이를 계속 고집해요. 하고 오는데 한 번은 수업 중에 그 학교 종이 이렇게 사이렌 소리 같이 그 경보 벨이 울리죠. 전쟁이 난 거지 학교에서. 예, 그래서 싸우니까. 학생들이 전부 뛰쳐나가고 선생님도 운동장을 나가 봤더니 여기저기서 정말 치고받고 패싸움. 예, 패싸움처럼 막 운동장에서 여러 인종들이 막 섞여서 싸우고. 그래서 에바하고 그 베트남 애하고 싸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여자애들끼리 싸우는 것도 봤어. 그렇죠.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목걸이를 풀죠.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가 난 되게 좋은데 사실 얘기하라면 이번에 처음 봤지만 난 내순위인 일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첫째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 아주 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어떤 덧붙임 없는 것 같아. 미화나 뭐 없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 출전하는 학생들도 딱 그래. 예쁘게 보이지 않아. 예쁜 애들이 아니고 학생 그대로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애들이고. 근데 그것을 뭐 어디서 배우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뭐 정말 어린 애들 같더라고. 딱 그 모습 안에서 현실감을 딱 던져주면서 또 하나는 계속 그 표정의 변화를 주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표정, 저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표정, 표정을 계속 주는데 그게 온화해지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갈 만한 애들이야. 근데 이게 점점 애들 티가 나면서 애들이 돼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먼저 이렇게 완전히 어른을 만들어버린 거지. 이 친구들은 좀 고난이 당하면 아이들은 먼저 어른이 된다며. 근데 그 어른이 돼버린 애들이 다시 아이들로 변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난 음악이에요. 이런 음악들로 가득 찬 영화들은 많이 봤어. 음악? 아주 뭐 코믹하고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까지 쓰기 이양하지만 난잡스럽기 그지없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음악들로 가득 찬. 근데 이건 그런 음악이 아니야. 이거는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고
또 미국이 상징하는 그 20세기 이후에 그 해방과 혹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음악들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딱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어서 투팍 음악 같은 거 나오고 그렇죠. 막 사이프러스 힐, 또 윌라이엠 뭐 이런. 그렇죠. 윌라이엠이 컴먼이 부른 Dream이라는 노래. 그게 여기 이거 주제가였던 것 같아요. 윌라이엠이 피처링한 거. I got a dream. One day we gonna work it out. One day we gonna work it out. 힙합 음악이는 뭐 저 가득. 힙합이 쭉 나도 진욱이 좋아했을 것 같아. 진욱이 예,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근데 음악이 정말 방금 김PD 말처럼 되게 잘 붙어. 그 걔네들의 막 생활이고 가사 같은 게 리얼하게 오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티네이저들 나오는 그런 뭐 성장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음악들인데 여기서는 되게 음악이 네. 절실하면서도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음악들을 접했을 때의 분위기는 가장 첨예한 데일 수 있지. 나도 군대에서 들었으니까. 근데 군대에서 내 경험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들하고 같이 지낸 이 경험이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흑인들은 절대 같이 안 놀아. 백인들 같이 안 놀아. 히스패닉 따로 놀아. 그런데 나는 황인종이야. 근데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친구로 생각하긴 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종족이 아닌 거야. 난 계속 아웃사이더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 보는 환경들을 보면 똑같은 것 때문에 싸워. 정말. 누가 뭘 좀 더 했대더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불같이 일어나서 막 항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냐면 진짜 총질할 수 있겠더라고. 느낌은. 그래서 물론 군대라는 아주 철저한 이런 규율이 있는 곳이라서 절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미움이라는 게 있어. 그 건들지 못하는 부분. 그렇죠. 그런 그 서로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 LA 폭동 그런 게 그런 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난 이 선생님이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하고 봤거든 나도. 아, 저 선생님 저거 상처받아. 저거 분명히 저 진주복구를 뺏길 거야. 라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뭔가 망치를 얻어맞는 듯한 영화죠.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고 그냥 깨지고 막 떠나거나 쫓겨나거나 뭐 그랬던 것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실화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 이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단도 설립돼 있고. 맞아요. 재단이 그 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가 딱 느낌이 계란으로 바위를 수백 개를 던져갖고요. 계란이 깨지고 껍질이 바위를 다 덮어버렸어요. 저는 이 영화 좀 표현하자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말하자면 반대하는 선생님이 청문회 같은 걸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선생님이 계속 뭐 이 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 온 선생님은 1, 2학년까지밖에 못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속 가르쳤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죠. 예린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 요구를 학생들이 하는데 이제 그 3, 4학년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3, 4학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까지 갔는데 이거 자기 이번에 기득권을 갓 들어온.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득권이기도 한데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전곡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당신 다시 1학년을 맡으면 똑같이 할 자신 있어? 이거 다 가능한 얘기야? 당신이 지금 한 번 다 했다고 영원히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 우리 보러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물음표를 던져요. 맞아요. 연기 좋으신데요? 미안해. 넌 약간 그쪽에 감정이입하는 것 같다. 연기 좋으신데요? 네. 선생님. 근데 역시 통하는 얘기 아니냐는 거지. 바꿨다고 해서 결과를만 놓고 보면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얘기로 맨날 쫓겨나는 선생님들만 봤지만 물론 이거 굉장히 좋은 어떤 희망적인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던져 틀린 얘기 아니거든. 맞아요. 저도 아까 이제 7년 전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올곧이 끝까지 그냥 에린만 보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선생님만 딱 보였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학교에서 이제 8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 방금 김 PD님이 말씀하신 그 나이 드신 선생님들의 마음이 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선생님 말에 또 공감이 가네. 이 부분에서 좀 오쌤도 약간 이제 기득권 그런가 봐요. 세력이 슬- 아우 8년 차면은 근데 아우, 잠깐만. 근데 미안한데 그 선생님에게 기득권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야. 그 선생님만의 열정이 보였어요. 그쵸. 그 대화에서 그 말하는 거에서 그리고 그 선생님 눈을 보면 막 부르르 하면서 눈물을 막 그렁그렁 담고 있잖아요. 자기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나도 수업 잘하는 선생님인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보냐. 그리고 에린이 마지막에
선생님은 그 애들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이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를 조금 에린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에린 장면이죠. 아, 근데 나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뭐냐면 그 선생님도 해본 거예요. 해보고 시도해봤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 수준까지 못 갈 수도 있고 자기한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적절한 교수법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잘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선생님이라는 거는 그 스탠튼 마가렛 선생님. 마가렛 네. 해리포터 선생님. 네. 근데 이 선생님은 뭐예요? 교감 선생님 좀 되나? 교감인 것 같아. 교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감. 그래서 학주 아니에요? 학주? 네, 주임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아, 네. 학주. 거기서 막 들고 결국엔 교장실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지, 약간 교감 선생님 정도 되는 끝발. 네, 관리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 근데 계속 에린이 뭘만 하면 이 선생님이 걸림돌이잖아. 근데 반대하죠 에린은 계속. 네. 교육감인가 뭐 하여튼 저 좀 높은 또 줄이 다 있어요. 줄이 있어. 약간 네. 백이 있어.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거기서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내려오니까 또 그 선생님 또 그쵸.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라기보다는 계속 꼰지르는 거지. 막 계속 내가 뭐 자기 이렇게 원하는 걸 다 보내가지고, 보내고 성격이 막 자꾸 외부로 뭔가를 펼쳐나가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렇게 밉상일 수 있어요. 밉상일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어. 네. 괜히 젊은 애가 와가지고 잘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니까 뭣도 모르면서 쟤 설친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났어? 막 이런. 결론을 저는 여기서만 칠게요. 제 결론은 뭐였냐면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고 가치 있는 변화고 좋은 실험이긴 한데 그 말의 마지막에 물음표가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물론 재단도 설립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서포팅을 해줘.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실험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정이 많은 걸 바뀌긴 해요. 근데 못 바꿨을 때는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요. 내가 전에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개인기와 시스템. 이거 두 개가 다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인기가 되면은 시스템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뭐 펀드 재단이 생겼다면서요. 예. 그렇죠. 프리덤 라이터스 그 재단. 시스템화하기 위한 그렇죠.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다시 반복하려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 선생님도 8년? 네네. 아유 오래 아, 하셨구만. 완전 대선배이죠. 그래 내가 코 올리고 되게 엊그제 같은데. 코 근데 올렸어요? 여기 학교에서는 8년인데 기존에 이제 다른 학교 경력까지 하면 10년 이상이 돼버리니까 정말? 그 교감 선생님 마음이 조금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렇게 됐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김 PD 형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이게 계속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뭐 안 하는 것만 못해라는 식의 이야기로 빠지면 안 된다. 예, 자칫하면 약간 허무주의, 좀 이렇게 무기력감 그런 거에 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그걸 시스템화 하려는 노력을 이 영화에서는 결국엔 이제 성공을 한 건데 뭐 그게 최종 성공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걸 보면서 아 계속 그렇게 못할 거면 아 그러니까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거잖아. 예,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죠.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오 선생님한테 경력 그거 물어본 거는 같은 커리큘럼을 네. 대상을 바꿔가면서 매 학기 해야 되잖아요. 네. 매년 해야 되나요? 나도 이제 5년 넘게 가르쳤으니까 아유, 뭐 그거를 내가 이렇게 모래성 있잖아 모래성. 그 모래성 쌓다 다시 허물고 다시 또 쌓는 그런 느낌이 언젠간 들어. 걔네들을 한 애를 예를 들어서 5년을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 학기 그 학년만 가르치는 거니까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약간 그런 기분 안 들어요? 나는 좀 그런 거에 좀 빠졌었었는데 5년 차가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아 10년 되면 괜찮나요? 네, 진짜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는 맨날 반복된 일과잖아요. 학교 일과도. 네. 그렇게 하고 나는 교사보다는 딴 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오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걸 하더라도 애들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년 달라지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긴 하죠. 새롭긴 한데 이게 뭔가 발전도 하고 그런 맛은 있는데 딱 그런 무력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끝을 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소질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걔를 계속 이렇게 계속 끌어서 키워주고. 계속해서 뭔가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걔는 그냥 한 학기 끝나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런 여기 중요한 말이 등장하죠. 그 선생님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그 자기 동생이 15년의 징역형을 받고 나서 완전히 이제 삐뚤어진 애가 하나 있어. 그래서 학교를 잘 안 오지. 그쵸. 선생님이 예. 나가서 걔가 그러자면, 마리오입니다. 마이크 마리오구나. 네. 마리오.
근데 나는 이 선생님이 화내는 거에서 진짜 화내잖아요. 네, 맞아요. 혼내고. 근데 걔가 눈물을 쏙 빼면서 혼나잖아. 이거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넌 실패할 수 없어. 나한테 배웠거든. 이라는 자신감도 있고 또 하나 나 없다고 니네가 실패하면 안 돼. 라는 거잖아요. 그게 답을 주는 것 같아. 오시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받아간 걸로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직업적인 성공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성공인 거니까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재료를 주는 거지 성공시키도록 옆에서 채찍질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게 선생님인 거죠. 예, 아무튼 뭐 예. 김 PD 형한테 1위 영화가 많네요. 김 PD가 약간 쉰들러 리스트 빌 정도 네, 막 지금 그 빌이 오는데 형 잠깐 말씀 계속하세요. 저희 잠깐 밖에서 커피 좀 마시고. 또 마시고 와. 그래. 저 바람 좀 선생님하고 좀 바람 좀 저 쐬고 기분 대화를 좀. 오쌤 바람 좀 쐬고. 예, 아니 오세님 들고 갔어요. 그냥 기분 대화. 오늘 우리가 지금 5명이 녹음하고 있는데 좀 정신이 다들 원래 친했던 사이라서 뭐 이 프리덤 라이터스도 얘기하고 싶은 분 있어요? 없으면 빨리 지나갑시다. 넘어가요. 내가 얘기할 빨리 거 뭐 손 들어야 돼요? 손 들고 얘기해. 내가 얘기할 거 같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래 지금. 진욱이 뭐 또 할 얘기 있어? 저요? 예, 뭐 저는 뭐 그냥 뭐 영화 좋았습니다. 좋고 음악도 좋았고요. 아, 예, 음악 그렇죠. 예, 음악도 어떤 음악이 좀 좋았나요? 저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윌라엠? 예, 아무래도 그랬고 요걸 보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힙합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스트 코스트 뭐 예, 웨스트 코스트 뭐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스트 코스트가 좋니? 웨스트 코스트가 좋니? 저요 저 음악으로는 이스트가 좋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웨스트가 좀 신나죠. 그런가요? 예, 웨스트가 좀 신나고. 나는 뭐 깊이는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노토리스 B.I.G.랑 그렇죠. 투팍 투팍 있고. 아직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 근데 둘의 사망 전라도 이후, 싸우나? 둘의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 이후로는 많이 그래도 평화적으로. 너무 전쟁이야. 너무- 걔네끼리도 전쟁. 너무 전문적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걔네들은 또 흑인들끼리도 웨스트 이스트 나눠가지고 그렇죠. 총싸움을 하잖아. 네,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힙합하는 애들끼리도. 네, 투팍과 그 노토리어스 B.I.G가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괴수들이 둘 다 죽고 그 잔당들도 싸우고 총 들고 걔네들은 이렇게 무서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미국의 폭력성, 미국 내의 그 갈등? 그렇죠? 이 10대 애들이 저러는구나에 대한 약간 쇼킹함과 영화가 굉장히 수려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누구냐 이거 리차드 이 사람이 라그라브네스. 라그라브네스. 라그라니스 이 사람 라그라니스 이 사람이 우리 전에 했던 그 피셔킹 있죠? 피셔킹. 네. 피셔킹 대본 쓴 사람이야. 그 우리 저 장 과장이 피시 워킹이라고 네, 해서 피셔킹이라고. 못 찾았던 거 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P.S. I Love You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도 힐러리 그때도 힐러리 스웬크가. 스웬크가 나왔었죠. 예. 힐러리 스웬크랑 친한 분이. 제가 눈물 쏙 뺐던 피살러비 그 최근에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좋아해. 저는 뭐 제라 버틀러. 저는 같은 여자니까 이 선생님이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네. 좀 마음 아프죠. 네. 그래서 이게 픽션이었으면 남편이 도와주고 막 그럴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남편도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근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렇죠. 이 여자의 그릇보다는 남자가 작은 걸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 신랑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걸 아이고 여기서 갑자기 들이대는구만. 저희 신랑은 매주를 잘해주거든요. 신랑 자랑. 본인의 그릇이 크다는 얘기도 동시에 네. 자기 자랑도. 아, 둘이 이렇게 정말 깨가 아직도 쏟아져. 네. 이 도덕 선생님답게 굉장히 수려하게 이게 자기 자랑도 잘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패트릭 댐시 처음에 열심히 노력하려다가 예. 나 그쪽에 공감 가더라. 저도요. 공감 가. 그 아이고 일은 일이지 그거 그렇게 뭐 어. 우리 가정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그렇죠. 정도로 영향을 몰입을 주고. 하니. 근데 얘가 막 힐러리 스웬크가 너무 순진하게 막 물어보잖아. 우리 반에 누구 남편 전혀 관심 없는데 걔가 오늘은 뭐 했는데 막 이런 나 그거 뭔지 알 것 같거든. 남편 눈은 점점 슬퍼져 막. 그거는 못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그치, 힐러리 남편은- 스웬크가 남편의 그 눈빛은 못 읽어주는 거예요. 남편 무슨 엄청 슬퍼지는. 지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의 눈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맞아요. 근데 아니 훌륭한 선생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 가정 생활에서는 좀 그 여자 나는 오히려 남편이 숨겼을 것 같아. 그 모습을 숨기다가 터진 것 같은 게 뭐냐면 생겼다고? 왜냐면 좋잖아. 이 스토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애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내 부인이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접어야지 내 생각은 접고 접다가 오히려 그래서 접다가 참았다. 한 번씩 터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오늘 근데 왜 이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오늘 왜 이렇게 시니컬해? 아버지는 나중에 아버지. 지지자가 되죠. 지지자가 네. 그렇죠. 운전도 해주고 같이 가주고 그 슬럼 같은데도 되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애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 데리러 가야 되는데 딸이 직접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차에 있어. 그렇죠. 그런 아버지도 분이냐, 시민운동, 인권운동 이런 거 했던 사람이라 네. 딱 또 연조가 나오죠. 오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해요? 집에 가서 시시콜콜 남편한테? 네, 저희 신랑이랑은 되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진욱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알아들어요? 그쵸, 다 알았죠. 그럼요, 엄청 착한 애인데. 그래요? 엄청 모범적이고 착한 애니까. 친구들 거 다 잘 뺏어 알았죠. 먹고 맨날 학교에 그치. 치킨 싸우는 애. 아무튼 여기서 이 패트릭 댐시가 그 역을 굉장히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아내를 떠나는. 패트릭 댐시는 카레이서잖아. 그리고 그 진짜요? 카레이서고 그 뭐죠? 그레이스 아나토미에서 그 의사로 나오죠. 그렇죠. 난 그 남자가 떠날 때의 마지막 모습도 좋더라고요. 여자는 계속 인정을 안 하지만 자기는 이미 다 정리됐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손을 딱 잡아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을 그냥 해주고 떠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잔까지 싹 치우고 가. 내가 영화라서 그랬다고 아니 뭐 본다. 그랬다고 나는 보는데 내가 하여튼 보기엔. 그게 좋다라는 그게 거죠. 좋다라는 거죠. 뒤끝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끝이 없어. 아니 그렇게 뒤끝 없는 헤어짐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영화니까 그런 거. 그 여자한테는 남아 있지. 다음날 경험자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혼하게 될지 몰랐어. 칫솔 하나라도 남아 있대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이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오쌤도 학교에서 프리덤 라이터스예요. 그렇죠. 그러시더라고. 그래? 아 아까 보여준 거. 그 아, 감사일기. 일기장 어. 학생들의 일기장을 나눠줘서 학생들한테 일기를 그러게요. 쓰게 하고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땡스 노트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 네. 뭐 그 대목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숨쉬게 내용이 해주셔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날짜를 적고 이렇게 몇 줄 감사 노트를 적은 거예요 정말. 이거 감사한 근데- 내용을 적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네. 댄스 맞아요. 노트요. 이거를 그 프리덤 라이터스 혹시 영감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 선생님 개발한 거예요? 본 그냥 건가요? 제가 칭찬가 아까 처음에 불렀었잖아요. 칭찬가. 네. 거기랑 그거의 이제 일환인가요? 연계된 거예요. 뭐 프리덤 칭찬하고, 라이터스 아니면 뭐 네, 감사일기 느낌표 쓰고. 뭐 양심 냉장고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여러 가지 많죠. 했던 걸로. 오 선생님 근데 아주 애들이 훌륭한 선생님이야. 쓰면서 제가 오늘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자기는 원래 감사할 줄을 되게 모르는 아이였는데 이 한 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여기 이제 썼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 영화 내용과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네, 비슷해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일부러 챙겨왔어요. 물론 예, 이 오쌤이. 얘네들이 거기 보여주려고. 프리덤 라이터스처럼 살벌한 상황에 있는 애들은 아니죠. 얘네들은 이제 잘 자라고 이런 애들이겠으나 내용을 보니까 참 귀엽고 예쁘네요, 애들이. 그쵸. 예. 도덕 선 우리 때는 국민윤리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면 윤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가야지. 앞에 국민자는 뺐죠. 네, 이제. 도덕- 윤리. 그 중학생까지는 도덕이에요. 예, 중학교 때는 도덕인데 도덕 선생님이 다 하셨죠. 윤리, 한문 뭐 이런 걸 다 하셨죠. 도덕 선생님이. 아 그랬니? 맞아. 니네? 하셨죠. 우리 학교 그랬지. 그렇죠. 우리 학교 그랬어. 우리 학교만 그런 우리 거예요? 학교. 니네 학교가 좀 어려웠구나. 우리 아 다 진짜 따로 있었어. 그 역할을 다 하셨어요. 내가 중학생인데도 되게 어이가 없어. 현장하고 들어와서 한문 가르치고 그러죠. 저만 안 찍고 들어왔어. 그렇죠. 철학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학까지. 철학도 통하잖아. 예. 또. 그렇죠. 이 영화를 정리하는 거는 뭐 실컷 얘기했기 때문에 단 힙합을 들을 때 이 정서가 무엇인지는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억눌린 정서에서 나온 것들인지를 공감하게 되는 순간 이 음악들이 가진 무게감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힙합은 너무 가벼워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제가 흉내지, 들은 흉내. 것은 좀 뭐냐면 발라버려 뭐 이런 말은 좀 뭐 있는 게 있는데 그 말의 무게감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더 비극인 거는 뭐냐면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 힙합의 무게감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더 비극이라는 거죠. 맞아. 예.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아줘야 될 게 우리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힙합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건지 다른 세계에 있는 것들의 무게감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영화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힙합의 무게감이 있는 영화. 오늘 정리가 굉장히 괜찮은데? 김 PD가 평소랑 좀 다른 대충 랩업하는 거랑 좀 1위 다른데요? 영화예요. 맞네. 난 1위야. 네, 1위 영화. 나한테 고맙지 내가 영화. 2위하고 1위 올라가면 이제 공격이 시작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고맙지 않나? 걱정하지 마.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해줄게. 자, 3위 영화까지 알아봤고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